이번 시간에 우리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구분 경리라고 해서 우리 교재 87페이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용 대상 사업자하고 적용 시기를 보면 16년도부터 또는 17년도부터 적용이 되고 있었는데, 자, 복식부기 의무자 중에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였던 사람들은 16년도부터, 그 다음에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외에 복식부기 의무자는 17년도부터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복식부기 의무자는 모두 다 적용 대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간편장부 대상자는 적용이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식부기 의무자는 적용 대상, 간편장부 대상자는 제외,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 자, 업무용 승용차 범위를 한번 보면 우리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승용차 전부 해당이 되고요. SUV, RV, CUV 차량 포함하고 있습니다. 승용차가 아닌 일반 승합차이죠. 9인승 이상의 승합차라든가 버스, 트럭 같은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요. 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경우 경차도 포함이 됩니다. 부가세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비영업용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1000cc 이하의 국민차라고 하는 차들이죠. 그런 차들은 적용이 매입세액 공제가 되는데, 그 경우에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에 대한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17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해서 업무용으로 전환하는 승용차가 5년 정액 상각 적용 대상인지 여부가 되겠습니다. 자, 제가 사업을 하기 이전에 승용차를 구입을 했다라는 거죠. 17년도 이전에 구입해서 운행을 하다가 지금 사업 시작하면서 진행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78조 3회 사망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죠? 기업일이 속하는 과세 기간의 업무에 사용하고 동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구입해서 사용하던 개인적으로 쓰던 차를 업무용으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5년 정액 상각 규정 적용하지 않습니다. 정률법을 적용할 수도 있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경비에 대해서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필요경비 불산입 규정은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다만 5년 정액 상각이라고 하는 규정만 별도로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업무용 승용차 등록할 때 필요한 정보, 우리 세무사랑에 업무용 승용차를 등록해야 되는데 이 부분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차량 번호나 차 종은 차량 등록증 4번을 통해서 적용을 하시면 되겠고, 리스나 렌트 같은 경우에는 렌트나 리스 계약서 4번을 제공하시면 됩니다. 받아보시면 되겠고,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했느냐 여부인데,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는 가입을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지만 21년도부터는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한 대는 제외하고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 가입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운행 기록부 사용하고 출퇴근 사용 여부 이런 정보들도 필요하면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범위 보면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금융리스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 등 업무용 승용차의 취득 유지를 위해서 지출하는 모든 비용들이 전부 해당 사항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은 개인과 법인의 차이가 없습니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냐 안 했냐 하는 부분인데요. 가입했다라고 하면 관련 비용에 대해서 업무 사용 비율 곱하기 가입 기간 비율을 적용해서 필요경비 산입하시면 됩니다. 근데 보험에 가입 안 했다면 관련 비용의 업무 사용 비율의 50%까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인 경우에는 전액 필요경비 송금 불산입이 되죠. 전액 송금 불산입이 되지만, 개인은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 안 했다라고 하면 50% 절반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승용차 리스 계약 승계로 인해서 지급하는 보상금이 처분 손실에 해당이 되느냐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운용 리스 계약을 제3자에게 승계하고 잔여 리스 기간에 대한 미지급 리스료와 해당 업무용 승용차의 중고 시세 차이를 보전하는 명목으로 지급하는 보상금에 대해서
처분 손실로 인정이 되지 않고 전액 필요경비 인정됩니다. 처분 손실로 보는 순간 800만 원까지 인정이 되고 나머지 금액은 2월에서 800만 원씩 균등 추인되도록 되어 있죠. 근데 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운전기사 관련해서 인건비 나가는 부분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이 아니다라고 봅니다. 자, 업무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과 관련해서 21년도부터 개인 사업자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적용 대상이 모든 사업자가 아니고 직전과세 기간에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여야 됩니다. 21년도에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였던 사람들은 22년도에 무조건 가입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의료업, 수의업, 약사법,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09조 2항 7호 여기에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뭐 이런 전문 자격사들을 말합니다. 이런 사업자들은 업무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인은 모든 차량에 대해서 법인의 모든 차량에 대해서 다 가입을 해야 되지만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별로 한 대는 제외해 주고 있습니다. 한 대는 빼고 가입해도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대가 있을 때는 아예 가입을 안 해도 되고요. 차량이 2대 있을 때는 둘 중에 한 대는 가입하고 나머지 한 대만 제외해 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대만 가입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공동사업자도 1사업자로 봐서 한 대 제외해 준다라는 겁니다. 공동사업장도 1사업자로 보기 때문에 한 대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업무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 제외 여부 판단 시에 공동사업장을 별개의 사업자로 보아 적용하느냐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21년도에 나온 예규가 되겠는데 업무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 의무에서 제외되는 사업자별 한 대를 판단함에 있어서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고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고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업무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 여부에 따른 필요경비 인정 여부와 관련해서 한번 보시면 자, 사업자별로 차량 보유 대수가 한 대 있을 때는 업무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냐 안 했냐 상관없이 전액 다 필요경비 인정합니다. 자, 미가입했다 하더라도 업무사용 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요. 가입했다 하더라도 업무사용 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 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 어떻게 될 거냐? 가입 안 했다라고 하면 업무사용 비율 적용한 금액의 50%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거고요. 가입했다라고 하면 업무사용 비율과 보험 가입 기간 비율을 적용해서 필요경비 인정하겠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무 가입 제외 사람은 어떻게 되냐? 제외되는 사람은 한 대든 두 대든 세 대든 상관없이 업무 사용 비율로만 따지면 됩니다. 업무 사용 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법인은 전부 다 업무전용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는 게 의무화되어 있지만 개인 사업자는 그 가입 대상 사업자가 구분되어 있고 또 가입 대상 사업자라 하더라도 차량이 한 대냐 두 대냐에 따라서 또는 두 대 이상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죠. 그죠? 달라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잘 정리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업장이 2곳 이상인 경우에 업무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의 대상 차량 구분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이제 제가 예규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단독 사업장이 2곳 이상이면 전체 사업장의 업무용 승용차 중에 한 대를 제외하고 가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장이 2개 있다라고 해서 사업장별로 한 대가 아니라 사업자별로 한 대라는 겁니다. 사업자별로 한 대. 그 다음에 단독 사업장과 공동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단독 사업장이 보유한 차량 중 한 대와 공동 사업장이 보유한 차량 중 한 대는 업무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제가 단독 사업장이 하나가 있고요. 공동 사업장에
그러니까 와이프하고 제가 하는 사업이 또 있다라고 하면 개인 사업자, 단독 사업장에 한 대 제외, 그러니까 공동 사업장에서도 한 대 제외되도록 되어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공동 사업장이 2곳 이상일 때 어떻게 할 거냐? 기장 의무 등 판정과 동일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다음과 같이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건 해석이 됩니다. 구성원이 동일한 경우에는 공동사업장 기장 의무 판단할 때 어떻게 하죠? 합쳐서 판단하죠. 그러니까 전체 공동사업장이 보유한 차량 중에 한 대만 제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성원이 다른 경우에는 각각 사업장이 있는 걸로 보는 거죠. 지분율에 상관없이 공동사업장별로 보유한 차량 중에 한 대를 제외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자, 이 부분은 해석이 달라질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해석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자,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과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업무용 사용 거리란 제조, 판매 시설 등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을 방문하거나 거래처, 대리점을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 수행에 따라 주행한 거리를 말합니다. 접대 관련 운행도 업무용 사용 거리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접대비 관련되는 부분도 대부분 이제 저녁에 접대를 할 때 차량을 운행해서 나가게 되죠. 그때도 다 인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업무용 사용 비율 계산은 승용차별 총 주행거리 분의 승용차별 운행 기록 등에 의한 업무용 사용 거리 비율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업무용 승용차 운행 기록부를 보면 기본적으로 차량별로 그러니까 주행거리 해서 비율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별로 모든 걸 다 구분해서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우리 업무용 승용차 운행 기록부는 우리 프로그램에도 세무사랑 프로에도 기능은 있습니다. 기능은 있지만 우리 세무 대리인들 같은 경우에는 세무사랑 프로에 있는 운행 기록부는 직접 작성하지는 않습니다. 회사에서 다 작성해서 제공해주면 그 부분을 갖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자, 교재 90페이지에 업무용 승용차 등록과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회계관리에 재무회계에 보시면 기초정보관리라고 해서 있는데요. 거기에 업무용 승용차 등록이라고 하는 정보가 있습니다. 메뉴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규정이 적용되는 차량들은 모두 다 등록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등록을 해 주시는데 이때 차량별로 차량 번호, 차종, 그 다음에 임차 여부, 리스 렌트 여부를 구분해서 등록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자가 차량 같은 경우에 그랜드 차량이나 벤츠, 아우디 차량 같은 경우 자가 차량이죠. 자가 차량은 감가상각비도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에 들어가기 때문에 고정자산 등록에 있는 차량 내용하고 연계해서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고정자산 등록에 가서 차량을 한번 보게 되면 208번 차량 조회하게 되면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 정보 확인하실 수 있죠. 자, 여기에 보시면 이제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감가상각비 관련되는 내용하고 이 정보와 우리 고정자산 업무용 승용차 등록에 등록되는 이 감가상각비 연계하는 부분을 계정 과목과 우리 고정자산 등록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 일련 번호하고 연결시켜 줌으로 인해서 감가상각비도 업무용 승용차 비용으로 자동으로 반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그러니까 차량들은 업무용 승용차 등록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업무용 승용차 등록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는 계속 사업자의 경우에는 F6번 불러오기를 통해서 전년도 정보를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반영을 해주시고 새로운 차량 같은 경우에만 추가적으로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렌트 차량이나 리스 차량 같은 경우에는 임차 기간이 있죠. 그죠? 임차 기간이 종료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5번 차량 같은 경우에 구렌트라고 되어 있는데 렌트 차량 같은 경우에 임차 기간이 21년 11월 20날로 종료됐습니다.
종료됐을 때 이런 차량들은 이렇게 체크를 하신 다음에 삭제 버튼을 통해서 삭제를 하면 되느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업무용 승용차 등록되어 있는 차량이 많으면 혼란스러운 경우들이 있죠. 그런 부분 때문에 삭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삭제를 하실 때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렌트 차량과 관련해서 우리 필요경비 추인되는 경우가 있죠. 필요경비 추인되는 세무조정이 모두 종료됐을 때 삭제하시면 됩니다. 그 이전에 삭제하시게 되면 우리 필요경비 추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한테 불이익이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 주시고, 자, 우리 교재에 보시면 92페이지에 업무용 승용차 비용 계정 과목 세분화해서 선택 사항과 그러니까 전표 입력할 때 비용 계정을 구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괄 설정하거나 비용 계정을 구분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비용 계정 구분 설정 방법으로 보통은 설정하고 있습니다. 860번에서 업무용 승용차 차량 유지비라고 해서 계정 과목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놓고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표를 입력할 때 한번 보면 95페이지에 전표 입력과 관련해서 한번 보시면, 자, 1월 달에 제가 전표를 하나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1월 31일 날 그러니까 출금 전표로 업무용 승용차 860번 전표 유류대에서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유류대 10만 원 지출이 됐다라고 가정을 하죠. 이렇게 하게 되면 팝업창이 뜹니다. 업무용 승용차 정보에서 업무용 차량 어떻게 되느냐. 우리 업무용 승용차 등록이라고 하는 메뉴에 등록해 놨죠. 여기 말풍선 눌러 보시면 업무용 승용차 등록되어 있는 차량이 나옵니다. 몇 번 차량이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번 차량이다 라고 하면 비용이 뭐냐? 유류대,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기타 임차료 관련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유류대죠. 1번 유류대. 확인 눌러주시고 카드 사용 여부 등을 확인해 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95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캡처 화면처럼 이런 내용들이 팝업창에 계속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관련 비용들을 구분해서 등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등록이 완료되었다라고 가정하면 12월 달까지 전표가 다 입력이 됐다라고 하면 우리 96페이지에 우리 뭡니까? 회계관리, 재무회계, 장부관리 로마 숫자 1번에 업무용 승용차 비용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자까지 관련되는 부분 차량별로 그러니까 유류대,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정보들이 다 쭉 등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두 번째 탭에 관련 비용 내역이라고 해서 한번 보시면 전체 차량별로 금액들을 총액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관련 비용 합계 부분도 마찬가지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확인하실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관련 비용들을 쭉 그러니까 차량별로 구분해서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 일반 전표 입력할 때 구분이 잘 안 됐다라고 하면 우리 F4번에 그러니까 일괄 작업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계정 과목을 불러와서 860번 해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련되는 부분 쭉 불러와서 유류대 보험료 관련되는 부분을 일괄 분류하실 수도 있습니다. 차량 번호별로 해서 일괄 분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작업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교재의 5번에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과 관련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자동차 보험 가입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요. 우리 기초 정보에 보시면 업무용 승용차 등록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었죠. 여기에서 10번에 보험 가입 여부가 나옵니다. 보험 가입 여부에 가입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97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사업장별 보유 차량 대수 한 대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무조건 가입이라고 표시해 주시면 되겠고요. 두 대가 있다라고 하면 둘 중에 한 대만 가입했다라고 하면 미가입 차량도 가입이라고 표시해 주시고 가입된 차량은 당연히 가입이라고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세 대 있을 때도 두 대는 가입, 한 대는 미가입했다라고 하면 셋 다 가입한 걸로 하시면 되겠고, 두 대가 미가입돼 있다라고 하면 둘 중에 한 대는 가입한 걸로 표시를 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교재 97페이지에 있는 그 참고에 있는 표를 참조하셔서 업무용 승용차 가입 여부를 등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적용을 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 회계관리 재무회계의 전표 입력에 보시면 업무용 승용차 운행 기록부 정보가 있습니다. 여기에 운행 기록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자까지 이렇게 운행 기록부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작성하실 수 있는데 제가 데이터로 제공해 드린 거는 우리 교육 목적상 제가 만들어서 제공을 해 드린 거고요. 실무적으로는 세무 대리인인 경우에는 거래처 관련되는 부분을 우리 업무용 승용차 운행 기록부를 우리 프로그램에서 작성하시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이 부분은 회사에서 작성해서 준 자료로 통해서 세무 조정을 하시면 되겠고, 관련되는 부분 그러니까 자료 입력하면 업무 사용 비율이 나오죠. 이 비율은 우리 추후에 개인 조정에 보시면 과목별 세무 조정에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가 있는데 여기에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운행 업무 사용 비율이 자동으로 반영돼서 세무 조정으로 연계되도록 되어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